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함수 및 한미 절단 부위라는 곳에서 한미 절단 부위의 요 왼쪽 철판이 파손된 방향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와서 파손 변형되었다고 국방부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방부가 어뢰가 이곳에서 폭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왼쪽 철판의 파손의 방향은 이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왔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국방부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이 파손의 방향은 어뢰와는 전혀 상관없이 관련 없이 파손된 방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밝혀준 것입니다. 어뢰서를 자기 스스로 부정한 셈이죠.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방향에 대한 이 주장도 틀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미 절단면의 왼쪽 철판의 이 부분은 아주 좀 색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상태라서 이 파손은 어뢰가 폭발한 흔적도 아니고 선박 같은 것이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입니까? 이런 거. 이게 집에서 쓰는 이게 달걀 이렇게 반죽하는 도구인데 수중에 그 무엇과 닮았죠? 아주 닮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수중의 어떤 물체가 이렇게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를 강하게 충돌을 한 다음에 쭉 이렇게 밀고 가면, 쭉 파고들어서 쭉 밀고 가면 딱 그 모습이 되는 자국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것을 이 방향에서 이렇게 왔다고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닌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미 절단면 왼쪽 철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노란석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국방부의 이 파손의 방향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은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에 기록해 놓고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파손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 설명할 때 같이 해설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철판은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지만 파손될 때의 형태는 지금 요 끝부분이 여기 이렇게 내려와 있죠. 끝부분이 원래 있던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파손될 때 이 위치는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그랗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누군가가 밑으로 살짝 끌어내렸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손된 후에 되돌아오는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려왔겠지만 인위적으로 뭔가를 좀 더 숨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좀 끌어당긴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 숨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요 양을 기억해 주십시오. 요 라인이 있고 요 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파손이 된 것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십시오. 자, 천안함 선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왼쪽에 있게 되는 철판은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원래 파손될 때 이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파손이 될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 부분의 형태가 무엇인가가 이렇게 머리가 동그란 물체가 여기를 머리를 들이받고 쭉 올라갈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자국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 방향을 이렇게 올라가서 파손이 된 것으로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파손이 되려면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변형을 시키면서 밀고 올라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파손된 모습을 보면 여기는 동그랗게 무엇인가가 밀고 들어 올라갔지만 이 아랫부분을 보면 무엇인가가 밀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를 이런 동그란 물체가 밀고 들어가려면 이 부분이 여기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반드시 여기를 이 부분을 먼저 닿아서 여기를 찌그러뜨리고 여기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아래 철판은 무언가 동그란 물체가 강력하게 충돌한 자국이 없습니다. 여기는 원래 철판이 설치된 대로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는 변형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붙어있던 이렇게 생긴 철판이 위로 무엇인가가 닿아서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굽혀진 겁니다. 굽혀진 것이 아래로 쳐져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의 반대편은 멀쩡한데 이 연결되는 여기 부분까지는 동그랗게 변형이 됐단 말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하나의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가운데가 이렇게 반으로 짜개졌어요. 잘라졌는데 이쪽은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여기는 동그랗게 변형이 됐는데 변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변형돼서 올라갔는데 요 날카로운 요 부분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요 사이를 갑자기 이렇게
위로 들이받고 이렇게 간다는 건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려면 이렇게 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딪히는 양만큼 이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물체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옆으로 갑자기 간다. 아래에서 갑자기 와서 옆으로 갑자기 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가 또한 갑자기 밀고 들어온 흔적의 파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가야 정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파손이 지금 없기 때문에 방향을 이쪽에서 왔다고 하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요런 터널 형식의 이런 터널 형식의 파손은 좀 쉬운 면이 있어요. 터널 형식의 파손이 생겼다면 이쪽에서 왔거나 이쪽에서 왔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그게 없어요. 자, 이렇게 가려면은 일단 요것이 가로막혀서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네. 자, 천안함은 여기가 뒤편이고요. 이렇게 오는 게 뒤에서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게 앞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터널 형식으로 철판을 변형시킨 물체는 앞에서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왜 여기를 충돌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철판이 동그랗게 변형이 됐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이 됐는데 이 동그랗게 변형을 시키려면 어떤 물체가 여기를 먼저 이 철판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고 들어오면서 와야만 이 논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지금 그런 흔적이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란 흔적을 내려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동그란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찢어진 상태에서는 동그란 물체가 이런 동그란 물체가 갑자기 이렇게 퍽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가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그란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주장한 이 방향에서 이렇게 파손이 이루어졌다. 이 방향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간 것이다 라는 논리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 여기가 한미 절단면이고요. 여기가 한미 절단면이고 절단면에 붙어있는 그 동그란 반 터널처럼 생긴 그 철판의 동그란 변형은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으로 어떤 동그란 물체가 파고 들으려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란 물체가 이 부분을 먼저 파괴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물체가 여기를 먼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들어와서 그것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휙 지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무튼 이런 운동의 에너지도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은 그런 운동 에너지가 있다 해도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부분이 밀고 올라가는 어떤 충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가 먼저 이렇게 불룩 솟아오른다거나 뭐 파손이 옆으로 박박 찢어진다거나
그런 후에 지나가면 또 논리가 성립되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직 요 양만큼, 이 각도만큼 이 방향에서 동그란 물체가 이대로 밀고 올라가서 요 부분을 먼저 이 터널처럼 파손을 시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함에는 요 부분이 지금 이 그림처럼 깨끗한 절단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상이 전혀 가지 않았으므로 국방부가 주장하듯이 이 방향에서 동그란 물체가 혹은 어떤 힘의 파괴 힘이 들어와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갔다는 논리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에서는 갈 수 없으므로 이 터널식 변형은 그러면 앞쪽에서 온 게 됩니다. 지금 이 터널을 보면 이 터널 반 터널처럼 굽여진 이 철판을 보면 상향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은 아니고 지금 변형이 위로 된 것은 다른 원인으로 2차 변형이 일어난 것이고, 원래 변형은 이 아랫부분에서 수평 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이루면서 원래는 이렇게 파손이 된 겁니다. 지금은 2차 변형을 겪어서 수평으로 파손되었던 것이 위로 변형이 되어 있지만 1차 파손이 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늘 쪽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좌현 바깥쪽에서 하늘 쪽으로 치솟은 것이 아니라 천안함 함수 쪽에서 한미 쪽으로 진행해온 어떤 물체, 저 손가락에 동그란 이런 머리가 동그란 것이 여기에 딱 맞죠.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철판을 그대로 쭉 밀고 여기까지 도달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도달을 한 후에 여기에 충돌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변형은 이쪽 방향에서는 불가하다. 남은 것은 그러면 함수 쪽에서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다가왔다.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은 불가하므로 어쨌든 남아있는 가능성은 여기밖에 없다. 만약에 여기서 들어오려면은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변형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찌그러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변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방부의 논리는 거짓이 됩니다. 하나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한미 절단면이고요. 여기는 함수의 절단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파손되지 않고, 즉 위쪽으로 동그랗게 뭉개지는 파손이 없이 이 안쪽에 동그란 파손의 변형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쪽에는 없으므로 이 하늘로 솟은 이 원형이 원래 위치인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수평을 유지하면 함수 쪽에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함수 쪽을 보죠. 함수 쪽에 무엇이 보입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늘 우리가 봐왔던 거지만 바로
한미 쪽에 국방부의 말대로 이 파손이 여기에서 이쪽 방향에서 온 힘에 의해서 생긴 이 파손의 흔적이라면 바로 이 부분이 파손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언가가 충돌을 하고 여기가 크게 파손이 되면서 이 모양과 비슷하게 안으로 파고들면서 위로 올라가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함수 쪽에 그게 있는 겁니다. 위를 향해서 움푹 들어간 자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뢰가 여기서 빵 터졌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지금 꺾여 있어요. 버블 제트 어뢰는 뻥 터지면 여기를 이렇게 구겨놓고 여기는 멀쩡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즉 어뢰는 여기서 빵 터졌다는 증거가 여기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어뢰가 터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 파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충돌체의 밀고 들어온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는 무엇인가가 위로 밀어 올린 자국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바로 느껴야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은 위로 가 있지만 위로 꺾인 것은 2차 변형이고 원래 1차 변형 모습으로 이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 됩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도무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쪽 뒤쪽에서 들어올 여지가 없으므로 함수 쪽에서 왔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함수 쪽에 이렇게 위상향으로 무언가가 파고든 자국이 이렇게 엄연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들어와서 여기를 밀고 들어와서 뽕 한번 치고 여기 철판을 찢은 다음에 남아있는 철판들은 힘에 붙이니까 이 부분으로 쭉 밀고 여기까지 오면 요 뒤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밀고 온다면 이 논리는 하늘로 쳐올리고 거기서부터 반 터널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쭉 오면
기가 막히게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것 외에 다른 논리를 대입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물체가 천안함 앞쪽에서부터 파고들고 올라와서 그 동그란 것이 더 위로는 가지 못하고 뒤로 쭉 밀려오는 과정 중에 철판을 자기 머리 모양대로 반 터널을 만들면서 쭉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 자, 그 뒤에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 과정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손의 형태들은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어뢰가 폭발하지 않았는데 함수 쪽의 철판이 위로 이렇게 요 부분만 꼭 요거 하나 들어갈 만큼만 딱 그만큼만 위로 찌그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그쪽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파고들었으니 이 자국이 남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뒤로 쭉 밀려왔으니 이 자국이 그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설명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설명한 이쪽에서 이렇게 힘이 올라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2차 변형으로 올라간 것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이런 터널이 생기는데, 이 터널이 생기려면 바로 앞쪽에서부터 힘이 와서 여기를 밀고 올라온 다음 이쪽으로 쭉 가서 터널을 만들면 된다. 자, 믿으십시오. 다른 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이 가신다 하더라도 기억만 하고 계십시오. 앞으로 쭉 설명이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은 100%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